보통 이란의 시민들이 참 어렵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문제를 제가 어제 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보네요. 그래서 이 톱뉴스의 가장 여러분들 톱뉴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하늘을 그냥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했지만 우크라이나 상공을 통제를 못했는데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큰 나라인 이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영공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기지, 미사일 생산 공장, 정부의 중요한 건물들, 에너지 시설, 핵시설 전부 다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앞마당처럼 놀이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파괴할 수 있으니까 전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붙은데 이스라엘이 되겠나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쟁 발생하고 나서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한 5일 만에 완전히 그냥 전쟁이 현대전은 이렇게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take control of라는 표현이 뭐뭐를 통제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지금 전쟁을 볼 때 전쟁은 뭐 어디가 파기가 됐다 어디가 공습을 했다 그런 많은 종류의 작은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제공권 장악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곧바로 전쟁 성패를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전쟁 개시 48시간 만에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의 서부 진역 공중 우위를 완전히 확보를 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완전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해 써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마당 여러분들 소풍 가듯이 그냥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과 여러분들 거의 전역을 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는 아주 비싼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이란 상공에 직접 가가지고 폭탄을 마음껏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 결판이 이미 난 겁니다. 뭐 이거를 두고 큰 나라가 어떻게 작은 인구 집중지대에 탄도미사일을 때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확전하냐 이런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거대한 러시아 공군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노력했던 우크라이나 상공에 대한 제공권 확보 이게 이제 실패를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스라엘 공군이 그걸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자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야무지고 얼마나 이런 다부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인들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장기화되고 소모전이 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이런 인명이 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 전쟁의 교훈은 공중에 대한 통제가 모든 것입니다. 전쟁은 공중에 대한 통제가 모든 것이다. Control of air 이제 everything이다. everything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영어 표현으로. 그리고 두 전쟁은 전반적인 군사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중우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공중에서 이런 작전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절대 우위 제공권을 확보한 것은 이스라엘은 초기 공습은 미국
기업들 가운데 록히드 마틴이 만든, 그리고 또 록히드 마틴의 F-35기를 이스라엘 지형에 맞게끔 개조해서 F-35I라고 명명한 그런 스텔스 기종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고, 이제는 이제 이란의 소위 그 방어망 체제, 그런 방어망 체제가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작전 방정이 굉장히 넓은 오래된 비행기 F-15I, F-16I 이런 구형 전투기가 전투에 뭡니까 마음껏 이란 상공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란의 방공망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스텔스 비행기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형 비행기인 F-15I, F-16I,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비행기가 최신 기종인 F-35I, F-35I 기종입니다. 이스라엘기는 이 성경 보시는 분들이 이게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 이 비행기고, 이스라엘은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훨씬 풍부한 단거리 정밀 유도폭탄 JDAM과 스파이스 유도폭탄을 파괴적인 효과로 투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러시아의 S-300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란의 방어망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다 괴멸됐으니까 이제는 뭐 가가지고 마음껏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는 이 비행기가 F-15I입니다. 이 다윗의 별. 이제 이 비행기는 아마 2명 탈 겁니다. 2명. 이 비행기가 주력 기종입니다. 주력 기종이고, 이게 여러분들 F-16I. 이름은 수파라고 이렇게 불리죠. 이 비행기가 참 야무지게 싸우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뭐 인류 역사 전편이 생존과 번영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사는 건 낭만이 아니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굴복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많이 보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주력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F-35I 이름은 아디르, 그다음에 F-15I 라엠, 그다음에 수파. 이게 스텔스기가 이름 최신 기종입니다. 그리고 이 F-15I하고 F-16은 작전 반경이 엄청나게 이름 넓습니다. 4,000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공권만 확보가 되면은 뭐 마음껏 이름 활동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 보잉, 록히드 마틴 제품이네.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F-35I 스텔스기는 1명이 탑재하고, 그 다음은 2명, 그 다음에 2명이 탑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네요.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 무기 전체를 더 대량으로 여러분들 투하할 수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투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원하는 데 마음대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 마틴 샘슨이라는 전 영국 공군 원수이자 중동 문제에 아주 정통한 그분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는데,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 공군과 공대공 전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비행기가 뜨면은 여러분들 다 객추가 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한 이란은 이스라엘 항공기의 자국 영토 상공 작전 능력을 크게 저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상의 대공 방어막 에어 디펜스 시스템을 조직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좀 갖고 있는 것이 다 모사드의 여러분들 전쟁 초기 활동으로 인해가 전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쟁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이렇게 전쟁이든 간에 get to the point,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을 수 있으면은 논평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작은 정보에 휩쓸려 가지고 이란 뭐 이름들 편에 서고 그다음에 중국 편에 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은 문명과 야만의 대결인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명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친이스라엘 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이번 전쟁은 문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런 그동안 많은 이제 물자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했던 주변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그런 하마스라든지 레바논 남부에 활동하고 있던 헤즈볼라 이런 민병대가 괴멸 수준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란과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이 사람들도 이란 정부가 헤즈볼라와 함께 여러분들 미사일 좀 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류의 악의 축의 중심에는 중동의 이란이 있는 거죠. 이란이 후티 반군과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했고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죠. 그 석유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유의 오일에 대한 그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많이 사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세계 정치의 악의 중심에는 중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중심에 중동 패권은 여러분들 이란이고 그 뒤에 중국이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변질될지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방공시설 폭격으로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란으로 가는 길에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도로가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약 1500km 직선거리가 1500km입니다. 우회하게 되면 뭐 2000km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연공에 거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가자 지구 여기가 서한 지구 그다음 여기가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가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형제국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일체 안 받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이나 캐나다는 받지만 자기들의 형제국가인 무슬림 국가에서 일체 팔레스타인을 받지 않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받아가 이런 문제가 안 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피해의식이 치유가 되기 힘든 겁니다. 여기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가지고 이게 초고속도로인 겁니다. 이게 1500km 여기서 떠가지고 시리아 영공을 지나가지고 이란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뭐죠? 그냥 이스라엘의 이름들 영공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특수작전팀은 전쟁 초기에 이란에 비밀리 잔입해서 단거리 드론으로 이란의 주요 방공자산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란의 많은 이런 선량한 이란 시민들은 너희들 나라 그들 나라라고 생각하지 우리나라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이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는 이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티르니 독재자나 압제자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란의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지금 이란 정권과 이란의 보통 평범한 시민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항상 이란을 볼 때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대단한 나라인데 저렇게 신정체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서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전쟁 상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적어도 가까운 미래는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전세가 많이 기울었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 미국의 개입 여부,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여러분들 가장 첨예한